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생각 안 나면 다시 보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상대평가할 때 그 상대하고 같은 거야. 상대적이다 이거지. 뭐가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좀 줄여서 이 여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가 좀 꼬이거든.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20m/s라고 치자.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사람이 이 공을 봤어. 이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이 20m/s야.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어서 이 사람이 봤어. 이 사람 정지되어 있거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이 공이 어떻게 보여요? 그치. 정지해 있는 거고. 이해돼? 정지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오감이 경험상 자동차에 있다가 뭐 날아가는 거 봐도 저게 날아가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얘가 같은 속도로 가는 녀석 공이라고 하기 그러면 옆에 달리는 자동차를 본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앞으로 가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못 느끼는 거. 근데 옆에 봤는데 옆에 자동차가 있고 사람 얼굴이 보여. 그럼 쟤랑 나랑 그냥 같이 가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움직여 보이지 않는 거잖아. 대기 페이지 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20m/s로 가는 거지. 이게 관측자에 따라서 이 공의 속도는 다르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보통 관측자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통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못 느낀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공의 속력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재원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동차 20m/s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20m/s로 날아가는 공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공의 속도가 뭐라고 할까? 그치? 공의 속도는 0m/s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20m/s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대 속도야. 이게 상대 속도. 그래서 상대 속도 공식 나오죠. A가 본 B의 상대 속도,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다라고 되는데 공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있고 얘가 20m/s로 가고 있어. B는 10m/s로 가고 있어. 공식 생각하지 말고 B가 봤을 때 A는 어디래? 대신 B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치? B 입장에서 A를 보면 어떻게 돼? 자기 쪽으로 쫓아오고 있다고 느껴지죠.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10m/s가 되겠지. 그치? 근데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A는 이제 자기가 다른 거는 못 느껴. A가 바라본 B는 어떻게 돼? 이제 둘이 가까워지니까 A가 본 B의 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10m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공식화를 해놓은 게 거기에 있는 거야. 공식화를 해놓은 거.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치면 이것도 어떻게 돼?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돼? 20에서 10을 뺀 거고, 그치? A가 본 B의 속도는 10에서 20을 뺀 거지.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면 니네가 그걸 헷갈려. A가 본 B의 속도를 봤을 때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는 건지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는 건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이해 안 간다고 생각되는 표정은 없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식을 써야 될 때가 있어. 가끔 문자로 나오면. 그치? 문자로 나오면 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 뭐더라 하지 말고 이런 상황 하나 빨리만 만들면 금방 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이게 있잖아. 방향 바뀌고 뭐 어떻게 하도 요거는 똑같거든. 계산법은.
그러니까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B의 속도에서 A가 그러니까 이거 상황 바뀌어도 계산식은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해도 돼. B가 본 A의 속도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는 거야. 그치? 자, B가 본 A의 속도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 V,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B가 본 A의 속도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A가 본 B의 속도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뭐가 먼저 헷갈리는데 뒤에 게 그거야. 이게 관측자. A가 본 B의 속도, B가 본 A의 속도. 그러니까 B가 본 A의 속도는 플러스 10m/s고 A가 본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0m/s야. 그럼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B가 본 공의 속도는 어떻게 돼? B가 본 공의 속도는 0m/s가 되는 거고 A가 본 공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0m/s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치? 어렵나? 안 어렵지. 근데 갑자기 밑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아인슈타인은 곰곰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에테르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에테르. 그 당시에 빛은 전파라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예전에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어. 떨림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물결파 아니면 이제 소리도 파동이잖아. 이런 에너지 떨림이 전달되는 거는 내질이라는 게 꼭 필요해.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런 거 들어봤지. 여기가 진공이면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물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바닥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앞 사람이 뭘 말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떨림이 오는데 우리가 공중에 떠 있고 완전 진공이면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빛도 진동이고 파동이니까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에테르. 이게 빛의 매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빛의 매질인 거예요. 가상 매질. 이게 에테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에테르라고 어떻게 돼? 19세기 과학자들은 파동이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빛도 일종의 파동이기 때문에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있을 거다. 우리가 이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에테르 얘기하기 전에 봐봐. 내가 사람이 여기 있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소리를 이 파동이 전달이 되면 들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기가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다면 이게 흐르고 있을 때랑 흐르고 있지 않았을 때랑 이게 진동이 전달되는 루트가 같을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여기 물이 있어. 강이 있어. 호수라고 생각하든 강이라고 생각해. 근데 흐르지 않는 강물이면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하고 싶으면 앞으로만 배를 저어가면 돼. 그치? 쭉 저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물을 이렇게 거세게 흐르고 있으면 내가 앞만 보고 배를 저으면 그치? 떠내려가 버리겠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약간 이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야 일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흐르고 있을 때랑 흐르고 있지 않을 때랑 전달되는 경로가 달라지는 거야. 진동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흐르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갔던 파동이 이쪽으로 휘면서 전달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매질이 흐르고 있을 때랑 흐르고 있지 않을 때는 전달되는 경로가 다른 거야. 우리가 미묘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여기 공기가 만약에 빠른 속도로 흐른다라고 하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져.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이 사람한테 도달되는 경로가 달라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만약에 이렇게 더 세게 흐르고 있으면.
그래서 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거든. 그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을 해요. 근데 빛도 일종의 파동이고 일종의 파동이고 선생님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맥을 끄는 까먹는단 말이야. 일종의 파동이고 매질이 있을 텐데 이 매질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빛도 경로가 달라지고 전달되는데 시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를 하나 만들어요. 이 에테르 실험이거든. 빛의 매질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야. 거기 보면 빛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빛이 들어와.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와. 그럼 여기에 보면 반거울이라고 하는 게 하나 설치가 돼 있어. 반거울. 반거울은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통과하는 빛은 이렇게 갈 거고 반사되는 빛은 이렇게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거울을 설치를 해. 최대한 똑같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일로 갔던 빛이 반사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 거야. 물론 여기서 또 반사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가는 빛이 일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통과해버리는 빛도 있지만 반사해서 이렇게 가는 빛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빛은 자, 한 광원에서 쏘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빛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빛 두 가지 경로의 빛이 섞이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한 두 개가 경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테르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을 건데 에테르가 한 방향으로 막 휘젓고 있다면 경로가 달라지니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점으로 탁탁탁탁 찍었을 때 이걸 가만히 두지를 않고 좌우로 흔든다든지 빙글빙글 돌린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한 광원으로 나온 두 가닥의 빛이 될 거 아니야. 두 가닥의 빛이 동시에 도착하는지 끊임없이 실험을 반복을 했어.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실험이 좀 잘 안 되면 더 크게도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계속 반복을 했더니 결론이 뭐야? 결론. 이 에테르라는 게 있다면 그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경로에 따른 도착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인데 결론이 뭐야? 속력 차이가 없어. 사실 이거는 에테르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실험을 한 거거든.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지. 맞나?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짓을 해봐도 똑같이 도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의도했던 말은 달라요. 에테르를 찾으려고 했는데 에테르는 없고 별로 빛은 매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인슈타인은 이걸 보다가 하나를 떠올린 거야. 빛의 속도는 상대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낸 거. 빙글빙글 돌리고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고 했으면 빛이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면 분명히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어야만 하는데 빛은 우리가 말하는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요거 얘기했잖아. 요거. 자, 이게 공이 아니고 빛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속도는 광속이라고 해서 보통 C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 단어 보다 보면 C, 뭐 0.9C, 0.5C 나오는데 빛의 속도 얼마인지 알아? 혹시? 시속 30만. 초속? 시속 30만이 아니고 초속 30만. 초속 30만 킬로미터. 보통 초등학교 책에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되어 있거든요. 빛이 1초 동안.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이건 미터로 보자. 미터로 보자. 보통 이렇게 많이 써. 왜냐면 물리식에 들어갈 때는 단위를 미터로 쓰는 게 정석이니까. 근데 꼭 외우지는 않아도 돼. 무지막지하게 빠른 거죠. 근데 봐봐. 이 빛이 딱 가는데 공은 얘가 본 거랑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공의 속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본 빛과 B가 본 빛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신기하게. 안 받는 거야. A가 본 빛의 속도는 그냥 광속인 거고 B가 본 빛의 속도도 어떻게 된다? 광속입니다. 빛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컬슨 물리 실험의 확장된 해석이 이거야.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절대적이다. 관측자에 따라서 정지된 관측자들 빛하고 같은 방향 혹은 빛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이 보든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거는 문제 풀다가 나오는 건데 이론 보다 보면 잘 안 나오는 거거든.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면서 빛의 속도가 모든 속도의 최고 속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우주선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0.6c의 속도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타고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0.3c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0.3c라는 건 광속의 10분의 3배라고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고 이게 B야. 그러면 A가 바라본 B는 어떻게 돼? A 입장에서 보면 B가 왼쪽으로 확 날아오고 있을 거 아니야. B가 본 A는 오른쪽으로 확 날아오고 있을 거거든. 근데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0.9c야. 방향 표시를 내가 부호로 할 거예요. 상대 속도도 영향 받는다. 상대 속도.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0.9c야. 아주 빨라도 물체의 이동은 상대 속도의 영향을 다 받아.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처럼 빠른 물체지만 빛이 아니잖아. 근데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A의 속도가 0.6c, 0.3c가 아니고 얘가 0.6c고 만약에 얘가 0.6c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co.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광속. B가 바라본 A의 속도도 광속. 일단 뭐가 절대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정해지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 속도에 영향을 안 받아. 속도가 절대적으로 C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3단원 가면 파동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얘기하거든. 빛의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기서 말하는 절대적이라는 거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 이게 책에 잘 안 나오는 건데 물체에 대한 운동하는 물체는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지만 그 상대 속도의 크기가 광속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얘가 0.9c고 얘가 0.9c라도 속도는 광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는 전체적, 관측자의 영향을 안 받는 거. N데 뭐다? 운동하는 물체에 이거 책에 안 나와 있거든. 적어두든지 잘 기억해도 상대 속도의 크기는 최대값이 얼마다? 광속이야. 광속 이상으로 보일 수는 없어요. (103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설명하기 전에 제일 밑에 기차 그림 보면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 기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면 기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거고 그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기차의 속도에서 화살의 속도 있으면 이제 화살이 기차 밖에 떠나가지고 보이는 거니까 기차 밖에 사람이 보면 화살 속도가 훨씬 더 빨라 보이는 거죠. 근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빛을 쏘았을 때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지만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물리학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어느 간단한 상황 정도만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이걸로부터 논리를 발전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물리학의 난제였던 몇 가지가 풀리게 돼요. 이 상대성 이론이 되게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을 하게 느껴지는데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천체 물리학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 옛날 사람들 뭐 그리스 때부터 뭐 더 옛날부터 밤에 해 떨어지면 할 게 없잖아. 맨날 하는 게 별 보고 달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움직임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언제 뭐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 옛날부터 굉장히 발전해 있었거든. 근데 19세기가 오고 20세기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개기일식은 항상 계산값하고 몇 분씩 오차가 생겼어. 많이도 안 나.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오차가 생기거든. 근데 그 놈의 오차가 안 잡히는 거야. 그 왜 그런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오차는 못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물리학자들은 원래 기본 생각이 이거야. 우리가 그 오차가 생기는 건 뭔가 하나를 고려를 안 해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게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지구에서 바라본 거랑 이게 쟤네들하고 나하고 이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여기서 이 단원에서 제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관성잡표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관성잡표계. 그 제일 위에 보면 관성잡표계라고 하는 거죠. 관성잡표계. 관성잡표계 자체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좌표계. 뭐 그렇게 돼 있거든. 아니면 혹은 그치.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좌표계라는 건데 니네한테 관성좌표계가 뭐냐? 이렇게는 잘 안 물어봐. 오히려 이 뜻을 알아야 돼. 같은 관성좌표계냐? 다른 관성좌표계냐? 이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반은 이해된 거야. 이 단어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계속 헷갈릴 거고. 같은 관성좌표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같은 관성좌표야.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렵다면 버스 안에 내가 타고 있으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버스와 나는 같은 관성좌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거기서 버스 안에서 내가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나 버스 입장에서는 같은 관성좌표에서 공 떨어지는 걸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버스 밖에 서 있었던 사람은 달리는 버스랑은 다른 관성좌표야. 다른 관성좌표.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공 떨어지는 걸 볼 때 관측자의 상대적인 위치는 다른 거야. 이러면 이제 다른 관성좌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관성좌표에 다른 관성좌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여기 우주선이 많이 나오거든.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우주선 안에서 보면 같은 관성좌표. 우주선 밖의 입장에서는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 거는 관측자와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이 정원이 자냐? 다른 관성좌표예요. 근데 우주선 밖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 이 공하고 나랑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같은 관성좌표가 되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면은 다른 관성좌표. 그래서 여기서 관성좌표계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관성좌표계가 뭔지가 중요한 것보다 같은 관성좌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다른 관성좌표계랑에서 벌어지는 일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항상 저 자동차에서 공 던지는 게 나오거든. 어떤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트럭 뒤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트럭 뒤에서 공을 손으로 높게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던지면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떠. 그대로 올라갔다. 자기 손으로요? 뒤로 안 가요? 뒤로 안 가요. 그러니까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면 뒤로 갔겠지만. 그러니까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 봐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내가 이걸 뭘 손에 쥐고 있었어. 바닥이 버스야. 버스랑 같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손에서 뭘 놓쳤어. 하고 놓치면 그냥 내 발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얘가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내가 공을 떨어뜨리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버스에서 떨어뜨리면 내 발밑에 떨어지고 정지해 있는 바닥에서 떨어뜨려도 내 발밑에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얘기가 달라져.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버스가 트럭이 앞으로 계속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 위로 높게 던지면 휘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그냥 위로 던져서 아래로 그냥 그 자리로 던져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거랑 버스에서도 놓으면 그냥 떨어지고 앞으로 던지면 앞으로 날아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돼? 버스가 앞으로 가는데 앞에 친구가 있어. 근데 야 핸드폰을 빌려줘봐. 툭 던지면 앞으로 던지면 앞으로 날아가는 거야.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트럭이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트럭과 공과 이 사람은 같은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었잖아. 같은 관성 좌표인 거야. 그치? 근데 이 트럭과 얘는 다른 관성 좌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성 좌표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물체 운동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 거야.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로 빛의 속도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이게 105페이지에 나온 거야. 이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야. 상대성 이론. 105페이지. 덥지? 에어컨 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에어컨 한번 켜볼까? 아직 한 번도 안 켜봤는데. 허리띠를 안 하고 했더니 너는 덥겠다. 어깨 껴입고 다니라. 더 했냐? 진로. 맞다. 잠깐만. 내 생각 빅스가 더. 벌써부터 에어컨을 키면 이거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참고나 요새는 때려먹는 월턴이 뭐야? 왕발판 읽고 하는 조사들 수학도 풀어야 돼. 뭐? 중단도 되고. 그건 풀어. 학교 프렌즈. 중단은 못 풀어. 아, 그것은 풀어. 우리 청 켜보는 거. 나 집에 그거 안 들고 가서 국어 자습실에 더워서 더 놀래. 그거 옷 다 보게 돼. 이상하다 생겼네. 자, 이게 미래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나오는 건 요 얘기야. 요 얘기. 거기 보면 105페이지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랍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관측자의 위치란 건 아까 전에 같은 관성좌표계 다른 관성좌표계 얘기했던 거 그거거든.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랑 우주선 밖에 있을 때랑 동시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일이 우주선 안에서 동시에 벌어진 두 가지 일인데 밖에서 보면 그게 동시에 벌어진 두 가지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장 이제 예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우주선이 가장 이제 기본 내용이거든. 우주선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관측을 한 거야. 여기서 가운데서 빛을 쏘는 거야. 광원이라고 하죠. 광원. 광원이라고 하면 이제 빛이 출발하는 곳이에요. 우주선 앞에랑 뒤에랑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빛이 도착하면 소리가 나는 혹은 뭐 빛이 켜지는 센서를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똑같으면 이 사람이 딱 눌러가지고 양쪽으로 빛이 출발을 해서 딱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 거야. 같은 거란 말이지. 이게 빛의 속도가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왜냐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얘네들이 앞으로 가고 있거든.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았으면 앞으로 가는 빛이랑 뒤로 가는 빛의 속도가 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 근데 빛은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거랑 같게 느껴져요. 근데 자, 이건 A야. A한테 물어봤어. 빛이 어떻게 됐니? 빛이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하는 상황일 때 B가 대답을 하기는 동시에 도착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B가 바라봤을 때는 빛이 앞으로 출발하고 뒤로 출발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앞에 있는 센서는 이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같이 가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움직이는 게 못 느끼지,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우주선 뒤편은 이쪽으로 오고 있고 우주선 앞편은 앞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빛이 뒤에 재원아! 우주선 뒤에 도착할 때 거리가 어떻게 돼? 빛이 가는 동안 얘가 와버리니까 마중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짧아지게 되고 얘가 도망을 가고 빛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동 거리가 길어져서 우주선 앞에랑 뒤에랑 빛이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B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빛이 우주선 뒤에 먼저 도착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것만 딱 나오면 되게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외워도 되지. 잘 이해하면. 우주선은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떡해? 응? 우주선이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우주선은 일단 빛의 속도로 못 가요. 우주선은 빛의 속도로 못 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쳐도 상대 속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관없어요. 뭐 뒤에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할 건데 질량을 가진 물체는 절대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배우잖아. 근데 그거는 고전력학에서 말하는 거고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속도가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게 아니고 V가 광속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걔는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이. 원래 보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 고전력학은 아주 고속인 물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뉴턴 물리학은 저속에서만 작동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하고 다른 물리학이 아니고 뉴턴의 물리학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세계를 더한 거거든. 굉장히 이제 빠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실 이 우주선이 겁나 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A가 거나 B가 거나 별 차이 없게 도착해. 워낙
워낙 빛이 빠르니까 어떻게 돼? 우주선 조금 앞으로 갔다고 해서 뭐 뒤에 뭐 먼저 도착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안 생기는데 우주선이 매우 빨리 가고 있을 때는 이게 두드러진다는 거야. 매우 빨리 갈 때. 근데 이게 케이스 1이야. 근데 두 번째 케이스도 있어. 이거 니네 봐야 돼. 이렇게 있고 빛이 쏘는 게 있고 또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은 장치를 설치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B한테 물어봤더니 우주선 밖에 있는 B한테 물어봤더니 야 빛이 어떻게 보여? 빛이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해. 왜요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주선 아래에 있는 A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또 A는 동시에 도착 안 했어야 돼.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관성 좌표에 있는 두 사람이 한 가지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는 동시성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두 일은 동시에 벌어졌어. 앞뒤에 도착하는 거. 근데 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는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하던데? 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뒤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앞쪽에 있는 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빛을 쏠 때 뒤쪽으로 먼저 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조금 늦게 쏘는 데 뒤쪽으로 조금 늦게 쏘고 앞쪽으로 먼저 쏘게 되면은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동시에 도착하는 걸 보이겠지. 근데 이렇게 쏘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뒤쪽으로 늦게 쐈으니까 그렇지 앞에 먼저 도착했어 라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만 읽다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또 물어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을 해봐요. 각자의 입장에서. 이게 그래서 문제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안 되면 외우게 좀 해봐. 일단 외우면서 이해도 해보고. 아인슈타인의 개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 진짜 그 당시 과학 물리학자들은 뭘 개소리인가 이렇게 하니까 뭔 개소리인가? 한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4가지 넘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상황을 내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우주선이 날아가 겁나 빨리 날아가는데 지금 이거 그림이 잘 이해 안 될까봐 광원은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번에는 우주선 뒤에 광원을 설치를 하고 우주선 앞쪽에 광원을 설치해.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빛이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치,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 안에 있는 사람은 A, 밖에 있는 사람은 B라고 하죠. 자, A한테 먼저 질문을 던졌어. 이건 그냥 질문 던진 거니까 니네가 왜요? 이러면 안 돼. A의 질문을 보고 B의 대답을 X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한테 물어봤더니 야, 어떻게 됐어? 가운데 동시에 도착했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 답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내가 답을 써줄게. 그러면 B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도착했어? 네가 봤을 때는 어떠니? 누가 먼저 도착했니? 라고 하면 B는 동시에 도착했어. 왜요? 이제 되게 혼란이 쳐. 자, 센스랑 상관없이 그냥 왜 여기는 다르고 왜 여기는 같은지 알 수 있겠어? 장소. 이게 양쪽으로 쏜 거랑 가운데로 쏜 거랑 그것만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다양한 거 아니에요? 같은 그래요? 아니 같은 곳에서 만났으면은 근데 같은 곳에서 뭔가 쟤도 동시에 봤으면은 얘도 동시에 온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상대성 이론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눈치가 빠른 거야. 이게 뭐냐면 두 군데서 벌어지는 일은 동시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도착이라는 건 한 곳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한 곳으로 도착을 하잖아. 한 곳에서 벌어진 건 동시성이 상대성이 차이가 안 나. 대신에 이렇게 돼. A한테 물어보면 왜 동시에 도착했니? 그러면 동시에 빛이 발사되었다 라고 설명할 거야. 우주선 앞뒤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이거 동시에 도착했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돼? 빛이 쏘고 나면 그동안 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빛이 출발했다면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 빛이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뒤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두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실제로 동시에 출발했어요. 응? 실제로 A가 봤을 때는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치? A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 걸로 보는 거고 B가 동시에 도착한 걸로 보려면 뒤에서 먼저 출발해야 동시에 도착한 걸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동시성에서 차이가 나면 안 돼. 오히려 출발은 두 군데서 했잖아. 출발은 두 군데서 해. 근데 니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몇 가지 상황을 더 보다 보면 감이 조금씩 와. 근데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이 세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동시에 출발했는데 뒤에서 먼저 출발한 것처럼 본 거예요. 출발한 거 처음 본 게 아니니까 그 말이 틀린 거야, 너가.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뒤에서 먼저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뒤에서 먼저 출발한 거야.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보면 동시에 출발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쏜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본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본 사람 있어? 니네는 너무 어렸을 때 봤겠다. 봤더라고. 나는 우리나라에 생각했을 때 몇 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는 거. 나는 그거를 개봉하고 한참 뒤에 다운로드 받아서 봤거든. 이거 어떻게 1000만 넘었지? 약간 좀 학교에서 단체 동원이라고 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다 솔직히. 이해도 잘 안 되고. 초등학교 때 보긴 봤었었나? 물어보니까 본 사람들 많더라고. 우진아 봤어? 너도 봤어? 다 봤어? 뭐 보면 재원아 봤어? 근데 거기 그거 기억나? 그 이제 인간들이 새로 살 행성을 사실 그 과학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게 좀 많이 있어. 이주할 행성을 찾잖아. 참고로 이주할 정도 행성을 찾아다닐 기술 정도면 지구 환경 오염을 없애는 게 더 빨라. 그게 기술적으로 선호가 거꾸로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무조건 지구를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가정이 틀린 거야. 지구가 환경 포용이 너무 심해서 떠난다 그러잖아. 지구를 떠날 정도 기술이 있으면 그거 다 정화하고도 남아. 거기 뭐야? 사람들 다 타가지고 그 대형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시설 다 만들어 놓잖아. 지구에 그냥 만들어 살면 되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세월 행성 찾아다니는데 그 어느 행성 내려가지고 여기 물도 있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미친 게 막 와가지고 기억나나? 막 뒤질 뻔하다가 아무튼 이거 다시 모선으로 올라오잖아. 올라왔더니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치? 기억나지?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잖아. 그게 상대성 이론을 되게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거기선 속도 차이보다는 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이거를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 물리투에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거든. 그건 가속도 운동. 응? 그치. 이제 그건 관성작표계가 아니고 가속작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때는 그거야. 가속작표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중력을 받고 있는 건지 가속작표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정이거든.
관성좌표계라는 건 정지돼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럼 관성좌표계 있으면 내가 밖을 보지 않는 한 내가 정지한 건지 움직이고 있어도 내가 움직이는 건지 밖이 움직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관성좌표계고, 가속좌표계는 뭐냐면 니네 엘리베이터 출발해서 속도가 확 빨라질 때 이럴 때 몸이 무거워지잖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그걸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확 당기면 내가 몸이 무거워지거든. 그럼 내가 중력이 있는 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위로 속도가 빨라져서 내가 몸이 무거워지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물리2에 나오는 건데,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는 걸 가정하고 나서 쭉 가다 보면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게 상대적이어야 되거든.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인 거야.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 중력이 큰 별에 갔다 오고 나니까, 정확히는 중력이 큰 별이라기보다 그 별 근처에, 행성 근처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랙홀의 영향 때문에 두 사람들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 거지. 근데 돌아왔을 때는 늙어 이거죠. 몇 년 기다렸냐 그래. 뭐 몇십 년 기다렸다 그러잖아. 20년 기다렸다 그랬나? 걔네 잠깐 갔다 온 건데.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A랑 B랑 딴소리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실제로 동시에 빛이 출발한 건데 뒤에서 먼저 출발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거야. 이 사람은 뒤에서 먼저 출발한 거고 이 사람의 경우는 동시에 출발한 거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 거로 보이는 거야. 근데 결과 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됐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 이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이 좀 샜다 왔는데, 결국 우리가 봤다라는 건, 본다라는 거는 빛이 나는데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그걸 인지를 못해도 돼. 예를 들면 여기 나무가 있어. 여기도 나무가 있어. 여기에 번개가 빠릉하고 칠 거야. 번개가 치는 걸 내가 본다라는 건 번개가 친 거 빛이 나한테 와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번개가 쳤을 때 내가 알 방법은 없어. 번개가 쳤다라는 걸 내가 보고 있어도 지금 번개 쳤구나. 니네는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될 뿐인 거죠. 원래는 번개 치는 빛이 나한테 도착을 해야 번개 친 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쵸? 내가 인지한 것보다 거기에 먼저 도착한 거. 먼저 도착한 거. 자, 그럼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 이 두 나무를 보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번개가 꽝 친다는 건 이 거리는 똑같은 거야. 번개 친다라는 게 빛이 나한테 도달을 해야 인지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오른쪽에 늦게 치게 되면 어떻게 돼? 늦게 도달하니까 왼쪽 게 먼저 치고 오른쪽 게 늦게 쳤다,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여기서 연락 빠른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쳤는데도 번개가 치고 그 빛이 이 사람한테 도달을 해야지 이 사람이 번개 친 걸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가운데 근처에서 겁나 빠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어느 빛이 먼저 도착해? 오른쪽 나무에서 온 빛이 먼저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오른쪽에 먼저 번개가 친 걸로 쳤다고 얘기하는 게, 친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쳤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야 번개 나무에 번개 치는 거 봤어? 어떻게 됐어? 동시에 앞뒤에서 번개 쳤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동시에 봤다는 건 양쪽에서 빛이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출발해서 이 사람은 동시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얘는 이렇게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빛이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사람한테도 빛이 먼저 도착하겠죠. 이 사람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게 동시에 도착하는 거고, 얘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이 사람한테 동시에 번개 쳤다고 이 사람이 동시에 쳤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동시에 쳤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차피 빛이 속도는 일정하더라도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 상대성이 차이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도 도착했다는 걸 알려면 도착을 하고 도착한 신호가 이 사람한테 와야지 도착을 한 거야. 그치? 이것도 도착을 하고 나서 신호가 와야지 이 사람이 봤을 때 도착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한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는 경로가 같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 이게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앞으로 한참 가 있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오는 비다고 여기서 오는 비다고 오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하면 돼.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상대성은 빨리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맞고 계속 틀리는 건 없어. 맞았다 틀렸다 하는 단계가 있거든. 조금 내가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맞추면 돼. 완전 개념 단어냐 여기는. 그냥 아인슈타인의 믿음. 그렇게 따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 당시 물리학자였으면 아까 나도 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니네한테 아인슈타인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니네한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해. 저거 뭐 개소리야 싶어도 아인슈타인의 이해 방식을 니네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상대성이에요. 이제 106페이지에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이커스 몰리 실험의 그 결과라 동시성의 상대성하고 106페이지, 107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거든. 길이 수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간단 정리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어. 시간을 측정하는데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빛이 위아래로 왕복하는 걸 기준으로 뭐 1초면 1초, 0.1초면 0.1초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라고 봤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빛시계라고 합니다. 빛시계. 우주선에 빛시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람이 흘러간 시간을 빛이 왕복한 횟수로 시간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 사람이 보면 그냥 빛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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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의상 그걸 1초라고 할게. 그러면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우주선이 앞으로 겁나 빨리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우주선이 앞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우주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뭐는 다르게 보이면 안 되냐면 가장 절대적인 건 광속.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본 이 빛의 속도랑 이 사람이 본 이 빛의 속도가 같다면 이 사람은 1초, 2초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사람이 보면 1초 이렇게 보인다. 1초 아닌가? 그치, 1초가 아닌 거지. 내가 1초. 저 안에 1초는 겁나 기네. 약간. 그러니까 1초, 그러니까 1초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보면 1초, 2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보는 게 이동한 거리가 늘어나는 거. 그치,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경로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측정을 할 때 이 사람이 1초 흘러간 걸로 측정이 하겠지만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 빛이 훨씬 더 먼 거리를 간 거야. 편의상 이 빛의 속도를 c라고 하고 이 거리를 뭐 l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c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야. 그치? 정확히는 왕복이니까 뭐 2l이 되겠지. 근데 이 길이는 l보다는 훨씬 길겠지. 편의상 뭐 예를 들어 2l이라고 하자. 2l보다 내가 훨씬 길어 보이게 그리긴 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빛이 4l이라는 거리를 왔다 간 거잖아. 그러면 빛 입장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속도는 같다는 거야. 경로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t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할 때 얘는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해야 돼? 저 우주선 안에는 2t의 시간이 흘러갔구나 라고 보인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지연이에요. 시간 지연. 시간 지연. 그렇죠. 근데 시간 지연도 밖에서 봤을 때 지연된 거 아니에요? 얘기해줄게. 자, 그러면 거꾸로 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시간을 자기 빛시계로 측정한다고 쳐. 자기 시간. 그러면 요거 똑같이 L이고 강속 C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얼마만큼 흘러간 거야? 그치? T만큼 흘러가는 거지. 내가 T만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 우주선 안에 2T의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났다라는 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야. 우주선 안에. 나보다 저기는 시간이 느리게 가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밖을 볼 수도 있잖아.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날아가는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우주선 안에서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책 읽다 보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고 학교에서도 이걸 설명을 잘 안 해주는데 우주선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엄청 빠른 속도로 뒤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의 빛시계가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 그러면 자기 시간 t만큼 흘러가는 동안 바깥의 시간이 2t만큼 흘러가는 거야. 이 시간 지연이라는 거는 이 상대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수능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을 알아요.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이 무조건 시간이 늦게 가냐면 그게 아니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밖을 보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시간이 저 바깥에 시간이 느리게 가네. 이렇게 보인다고. 서로 간의 시간이 느리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게 보여.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 고유 시간. 고유 시간. 이게 제일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이 사람이 측정한 고유 시간은 원래 뭐야? 이 시계 시간이야. 이 시계 시간이야. 그치? 자기 옆에 있는 시계를 측정을 해야지. 이게 내가 시간 보는데 저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보고 있으면 되냐?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은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측정한 자기의 고유 시간은 이건 거야. 그래서 고유 시간은 뭐라고 원래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빛시계를 여기 두고 보면 빛시계를 이렇게 왕복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닌 거야. 다른 관성자 쪽에서 시계를 바라본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닌 거야. 반대로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시계를 측정하면 이게 고유 시간이고 이 우주선 안에서 이 밖의 시간을 측정을 하면 시간이 길게 느려지잖아. 이게 고유 시간이 아닌 거야. 근데 책에는 일방향인 것처럼 설명을 해주거든. 그래서 니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
고유 시간은 우주선 안의 시간이에요? 우주선 밖의 시간이에요?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빛시계가 있는 곳의 시간이야. 빛시계가 있는 곳.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뒀으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주선 밖에서 측정한 시간은 그 빛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보인다는 거지. 그 빛시계가 있는 곳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곳이구나 라고 보인다는 거야. 아까 전에 문제 풀 수 있을 때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 보통 문제에서는 우주선 안에 철수가 타고 우주선 밖에 영희가 있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 이거 한마디만 하고. 철수가 바라본 영희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거야. 그럼 영희가 바라본 철수의 시간. 아니 이것도 느려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는 이것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 풀려 진짜. 서로 느리게 보니까 서로. 내 거는 정상인데 쟤는 느려.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직관 정상인데 저밖에 느려. 서로 느리는 거야. 왜냐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뭐 저 밖에 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뒤로 날라가 뒤로 보이는 거야. 상대 속도의 개념이잖아, 그렇지?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 나는 정지해 있는데 우주선이 겁나 빨리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얘기해. 아래에 있는 영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저 빛이 뒤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영희가 바라본 이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영희가 그러니까 철수 안에 그러니까 우주선 안의 시간이 철수가 봤을 때 t만큼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위로 한번 왕고가 했을 때 영희가 바라보면 이렇게 왕고한 걸로 안 보이고 이렇게 간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똑같으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빛이 훨씬 더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2t만큼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 빛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서 출발해서 천장을 갔다가 바닥을 온 것뿐이잖아, 그렇지? 근데 영희가 보면 훨씬 더 시간이 천천히 많이 흘러갔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게 빠르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늘어졌다는 뜻이거든. 늘어졌다. 사실 서로 간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보인다. 그거 확실하게 알고 고유 시간의 표현이 뭔지만 알면은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완자체를 혼자 나중에 다 까먹고 나서 니들이 보게 되면 꼭 질문하는 게 여기 보면 고유 시간이 거기 보면 여기 보면 t 프라임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 고유 시간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고유 시간은 지금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여줄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 빛식의 여기 길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L 프라임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 L이라고 돼 있지, 그치? 빛의 속도는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한 번 왕복하는데 철수가 봤을 때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C분의 2L 프라임이 되는 거고 밖에 있던 영희, 철수는 우주선이야. 영희는 밖에 있었어. 밖에서 본 영희는 2L을 왕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두 개는 같은데 L 프라임하고 L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L이 더 크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둘 중에 어느 시간을 고유 시간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이 시계가 어디 있는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거니까 우주선 안에 있으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인 거야. 철수가 측정한 거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t라고 두면 프라임이라고 넣나 거기? t 프라임이라고 두고 여기가 측정한 걸 t라고 두면 둘 중에서 누가 고유 시간인 거야? 그렇지, 고유 시간인 거야. 밖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문자를 뭘로 잡느냐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 문자로 이걸 그대로 보고 외울 생각하지 마. 니들 나중에 보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외우는데 고유 시간은 책에는 시계를 여기 둔 것밖에 안 나있잖아.
여기 두게 되면 0이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야. 시계 위치는 바꿀 수 있거든. 항상 시계랑 같은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주선 밖에 시계를 두게 되면은 영희 입장에서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더 짧고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 영희가 뒤로 겁나 빨리 날아가니까 빛이 마치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우주선 안에서 보면 바깥쪽의 시계는 훨씬 더 빛이 먼 경로로 가기 때문에 느리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치? 길이 수축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 보면 길이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같은 그림이기는 한데, 조금 다시 치우고 정리를 할게. 거기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관측자가 이렇게 달에 있고, 영희가 달에 있네. 거기 그냥 뭐 S, S 프라임 이렇게 돼 있으면 0이라고 해요. 0이. 이 목선이다. 여기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날아가는 겁나 빠른 우주선이 있는 거야. 여기 철수가 타고 있어. 우주선하고 지구하고 목성이 같은 간성 좌표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영희하고 지구하고 목성이 같은 간성 좌표계로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자, 뭐랑 얘네 셋을 같은 간성 좌표계로 봐야 될까? 얘네 셋을 같은 간성 좌표계로 우주선하고 이렇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보통 책에 설명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구랑 달이랑 목성이 같은 간성 좌표계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같은 간성 좌표계가 되려면 서로 거의 같은 속도 혹은 정지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우주선이 워낙 빨리 날아가잖아. 지구나 목성이나 달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하고 달하고 목성은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우주선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 셋은 거의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영희 입장에서 보면 지구와 목성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우주선은 겁나 빨리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를 자, 이제 시간이 아니고 거리야.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를 영희가 측정한 게 정확할까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게 정확할까요? 영희. 그렇죠. 아까 센스 있네. 아까 시간이 시계에 있는 장소에서 측정한 사람의 시간이 진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이 시계에 흘러간 시간은 시계 옆에 있는 사람이 측정을 했지.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목성이 왜 같은 간성 좌표계가 다르냐 그 설명부터 있냐면 만약에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면 우주선에 날아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구하고 목성하고 같은 간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거리를 측정을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거리가 정확할 거다 이거지. 근데 봐봐. 여기 이제 빛시계를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가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아까 전에 요 고유 시간 아까 전에 t라고 표현했던 거랑 이게 이제 난 아까 t를 했던 이 t라고 표현했던 그거야.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야. t. 근데 영희가 보면 어떻게 돼? 영희가 우주선의 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얘랑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t로 보이게 되는 거야. 2t. 그치? 그러니까 영희가 자기 시계로 측정을 안 하고 우주선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빛시계라는 것도 사실은 가상적인 거야. 빛시계를 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거든. 빛시계로 비유를 해서 보여주는 거지. 영희가 우주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선의 시간이 늘어지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간 지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수가 느끼기엔 t만큼 시간이 흘러가고 영희가 우주선을 바라보면 우주선엔 2t의 시간이 흘러갔구나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속도와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속도는 같아요.
집중 안 하고 있어서 집중력이 풀린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철수는 어떻게 돼?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밖에 바라보면 자기가 광속으로 여기 정지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자기가 속도는 알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고 있어서 애들이 뒤로 가고 있다. 반대로 영희는 자기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 우주선을 보면 0.6c의 속도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결국 우주선 안에서 알고 있는 우주선의 속도랑 영희가 바라본 우주선의 속도가 달라지진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니? 만약에 t만에 도착했다 그러면 0.6c 속력 곱하기 시간만큼 이동했다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영희가 바라보면 우주선이 얼마만큼 날아갔니? 그러면 우주선이 0.6c의 속도로 2t 동안 날아가던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 두 개가 같아? 안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영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둘 중에서 둘이 측정한 거리 중에서 누가 더 여기가 정확한 거리냐면 얘가 얘랑 간성좌표기니까 이게 고유 길이라고 해요. 두 점 사이의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는 어떻게 돼? 그치? 짧아지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야. 철수가 측정하는 시간과 우주선 밖에서 측정해준 우주선의 시간은 비교했을 때 철수의 시간이 훨씬 더 이게 원래 정상인 건데 밖에서 측정한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단 말이야. 근데 둘이 속도는 같아. 우주선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철수가 날아간 거리는 v t 프라임이 되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때 날아간 거리는 v t가 되는 거야. 근데 속도는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 거리가 이렇게 짧아지지. 근데 영희가 측정한 거리를 얘네 둘하고 같은 관성좌표이니까 여기 체계를 이걸 고유길이라고 하고 얘는 우주선에서 봤을 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석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우주선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지구하고 목성이 되게 먼 줄 알았는데 막상 출발해서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측정을 해보면 도착하면서 느끼는 거리는 내가 출발하기 전에 알고 있던 거리보다 훨씬 더 짧아지는 거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서 바깥의 거리를 측정하면 길이가 어떻게 돼? 짧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길이 수축인 거야. 그럼 영희는 길이 수축이 없냐? 아까 시간 지연이 상대적으로 벌어진다고 그랬잖아. 길이 수축도 똑같아. 영희는 얘랑 좌표계는 같은 관성좌표계에서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져.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 바깥쪽의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때는 우주선 안의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야. 우주선 안의 길이 수축이. 그래서 우주선이 출발하고 나면 출발하기 전에는 우주선이 길쭉한 줄 알았는데 영희가 말할 때 우주선은 이렇게 짧게 느껴져요. 참고로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오른쪽 왼쪽이 이쪽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나지 위아래 쪽은 수축이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 SF 영화를 보면 우주선들이 속도를 올려가고 휘잉 갈 때 쭉 늘어지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영화들이 많았거든. 쭉 빛처럼. 근데 요즘 영화들은 우주선이 빨라지면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점으로 사라지게 처리하는 영화가 더 많아. 그게 상대성 이론을 자문을 받아서 한 거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짧아 보이기 때문에 우주선이 점처럼 보여서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광속에 가깝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SF 영화들 80년대, 90년대 영화들은 우주선이 날아가고 쭉 길게 보여, 오히려. 잔상처럼 길게 보이거든. 근데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영화들은 대부분 다 우주선이 휘잉하고 속도를 빨리 하면 처음에는 길어 보이는 듯 하지만 쭉 하고 짧아지면서 뿅 하고 사라지게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거든. 그게 상대성 이론을 처리한 거야. 우리가 보면 우주선의 속도가 빨라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거든. 근데 결국 문제는 이래 쭉 풀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명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선 안의 시간이 정확한 거고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선 안의 길이가 정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바깥의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된다? 느려지고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야. 우주선 바깥의 길이를 측정하면 어떻게 된다? 길이는 그치, 짧아지는 거야. 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은 자기 시간대로 정상 측정인 거고 자기 주변의 길이는 자기가 측정한 게 정확한 거야. 우주선 안의 시간을 보면 느려 보이고 우주선의 길이는 짧아 보이는 거야. 짧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짧게 보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짧아 보이는 게 아니고 짧게 보이는 게 맞는 거야. 그걸 적용하는 게 107페이지에 보면 거기 뮤온 입자 제일 밑에는 거의 시험 단골로 많이 나오는 건데 원래 뮤온이라고 하는 그 입자가 있어. 니네 1학년 때 뭐 쿼크와 렙톤 해가지고 렙톤 그 쿼크와 전자가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정확히는 쿼크와 전자가 아니고 쿼크와 렙톤이거든. 렙톤이 6가지인가 있단 말이야. 전자가 제일 유명하니까 전자만 보통 써놨는데 몇 가지 그 렙톤들이 있고 그 중에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는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데 지구에는 어떻게 대기권이나 이런 데 부딪히게 되면 그게 소멸이 돼버리거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서 빨리 소멸되지 않는데 뮤온은 불안정해서 지구에 들어서 어디 부딪히게 되면 공기 분자들이 부딪히게 되면 금세 다른 입자로 바뀌면서 전자나 다른 입자로 바뀌면서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뮤온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입자거든. 관측하기가 되게 힘들어. 계산상으로 보면은 지구에서는 관측이 잘 안 돼요. 근데 막상 뮤온 입자 검출기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검출이 잘 돼. 계산상 생각해본 뮤온의 수명상은 물리학자들 입자 수명 이런 거 계산을 하거든. 처음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뭐냐면 뮤온 입장에서는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면 바닥까지 이제 날아가는데 나는 수명이 짧으니까 바닥까지 못 갈 줄 알았는데 뮤온이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닥까지 거리가 짧아 보여서 도착 못할 줄 알았는데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산 높이가 작아져 있는 거 있지. 그게 뮤온 입장이야.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돼? 뮤온 저거 수명 짧아갖고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소멸될 것 같은데 했는데 제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요. 여기는 1초, 저기 이 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니까 결국 소멸 안 하고 땅에 도착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비시계로 따지면 뮤온이 비시계를 달고 있는데 이 비시계 한 번 왕복하면 끝나는 소멸되는 건데 내 거 비시계를 한 번 왕복했는데 저 안에 있는 비시계는 아직 왕복을 안 한 거야. 시간이 느려지니까 그동안 도착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뮤온이 지 표면에서 원래 관측이 되는 게 좀 신기한 현상이거든. 물리학자들의 여러 계산 결과에 의하면. 근데 그게 상대성 이론을 도입을 하고 나면 이상해지지 않을 거야.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이 짧고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갔지만 고속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표까지의 거리가 짧아져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바깥의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뮤온은 바닥에 도착하기 글렀어 생각했는데 그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소멸되기 직전 전에 바닥에 도착을 하게 된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기는 해야 돼. 문제를 조금 풀어보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성 이론하고 관련된 문제는 좀 풀면서 좀 더 피드백을 받도록 합시다. 완자체 풀려 있는 사람 있냐? 니네 풀려 있나? 아무도 안 풀려 있어. 안 풀려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안 풀려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집에 가서 혼자 머리 싸매 뜬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뒤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보다 갑시다. 보고 질문하고. 완전 개념이라서 한 번 잘못 생각하면 틀어지거든. 뭐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을 냈는데 맞아요? 라고 찜찜하면 무조건 물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시간 기현에서요. 네. 내가 1초고 봤을 때 2초면요.
그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1초에 2초 동안 만나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안에서는 이게 비시계가 한 번도 안 곱하는데 이거 봐. 영희도 비시계를 가지고 있고 철수도 비시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영희가 자기 비시계 한 번 완곡하는 동안 철수가 비시계를 한 번 완곡해져요? 아니요. 안 되죠. 못하잖아. 그러니까 비시계 한 번 완곡하는 게 한참 걸리잖아.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늘어. 내 거 한 번 완곡하는데 저기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 그래서 내가 1초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거든. 2초라고 하면 오히려 애매하고 한 번 왜냐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느리게 보이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정상적인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한 게 1회야만 말이 되는데 아직도 좀 생각이 좀 많은 친구들이나 좀 중학생들 중에 머리 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해. 그러니까 나도 답변을 못 해갖고 전부 얘기해줬나? 저기 충남대 물리학과 교수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지금 물리학과 교수로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물리 제일 잘하는 애거든 걔가. 그래서 아무튼 교수로 있잖아. 전에 전화통화에서 물어봤는데 이런 거야. 어차피 고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에서 그리고 나는 지상에 있었고 그러면 서로 간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데 결국 도착해가지고 보면 시간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내가 물어봐. 인터스텔라를 보면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이 나이가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잖아. 그건 갔다 온 사람 기준. 나이가 든 사람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도 늙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기준에도 도착한 거잖아. 근데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돼.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냥 관성작용에서만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우주선이라는 게 우리가 날아가서 되돌아오려면 관성 운동을 계속 할 수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 결국 가속도가 있어야 되지. 가속도가 있고 중력이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시간이 느리게 가. 특수상대성은 이렇게 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G로 느껴지는 곳과 우리가 알고 있는 9.8m/s 제곱 중력 가속도가 2G인 곳과 3G인 곳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는 거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감속하고 하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훨씬 더 늦게 흘러간대. 그래서 인터스텔라에는 시간 차이가 나는 거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인터스텔라를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된대.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배워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 위주로만 고민하면 돼요. 순서로 그냥 돌아오면 어떡해요? 등속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 만약에 돌아오면 같은 날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등속으로 가면 계속 멀어지기만 하잖아. 빨리 등속이니까 돌아오려면 가속도가 있어야죠. 방향이라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결국 가속도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지구에 있는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그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고속으로 속도를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는 좌표계. 이래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때, 그때 내가 몸이 막 쏠림이 느껴지잖아. 그런 좌표계에 있을 때 누가 더 그 힘을 많이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더 강한 유사 중력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는 가속 좌표계에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중력을 그 중력이 더 큰 곳에 있었던 애들이 시간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등속에서만 적용이 돼. 그렇죠. 등속에서만 적용되니까 인터스텔라에 억지로 어설프게 이제 상대성 이론 관심이 있어갖고 차라리 이런 거 여기는 물리학에 노관심인 애들이 더 잘해. 어설프게 그냥 상대성 이론 들은 거 주변에 듣고 어디서 봤던 걸 섞으면 이상이죠. 그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서로 간의 시간은 내 건 정상 쟤는 느려. 길이도 어떻게 돼? 내 건 이 길인데
밖에 걸 보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또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다만 판단을 할 때 같은 관성 좌표계, 즉 관측자랑 같은 데서 벌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건지 다른 관성 좌표계의 거를 보고 있는 건지 그것만 판단을 잘 하면 돼. 그러면은 무조건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됩니다. 라고만 보면 돼. 근데 보통 제일 많이 틀리는 거는 이거야.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럼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거기 제일 많이 틀리거든. 서로 자기 건 정답 네가 이상해. 약간 이런 거야. 서로. 선생님 물투까지 배우면은 인터스텔라 이해돼요? 아니요.